당신이 죽어서 관속에 들어갈 때 돈은 못 넣더라도 세금은 내야 된다. 요 얘기가 저는 몰랐는데 작년까지 우리 세무대학 교수였던, 지금 나이가 82이신데 제가 이 일을 하는데 같이 옆에서 좀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세무공무원 출신이고 옛날에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제 80년대 세무공무원 했지만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벌써 아까 십몇 년 전에 또 어느 세무공무원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또 깜짝 놀랐는데, 근데 사실 이게 작년에 이제 유튜브에 뜨니까 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또 이 반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친정이 또 우리 이쪽이다 보니까 뭐 저는 많이 괴로워하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뭐 이런 과정이 좀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평생 체납자가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를 알면 여러분들께서도 조세 체납자에 대해서 상담하실 때 어느 정도 맥을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압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체납처분 절차가 조속히 종결돼야만 압류 해제 일로부터 시효가 기산이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국세기원법 제26조에 보면 납부 의무 소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납부 의무 소멸되는 게 첫 번째 뭐 납부, 그 다음에 취소, 그 다음에 시효 완성, 이런 내용이 있으면 납부 의무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체납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조에 보면 27조에 보면 국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 이하는 5년, 5억 이상은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국세기원법 제28조에 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중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고지, 독촉, 최고, 교부청구, 압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지라든지 독촉이라든지 최고라든지 이런 것은 일회성입니다. 일회성인데 비해서 압류는 뭐냐면, 압류는 해제해야만, 해제할 때까지는 시효 자체가 진행조차도 안 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다 하면, 예를 들어 압류를 하고 나서 1년 이내에 압류 해제를 하라라는 법을 만들어야만 평생 체납자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국무조정실이나 다른 여러 기관의 압류에 대해서는 뭔가 법을 좀 보완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0년도에 국세청 본청 징세과에서 예규를 봤는데요. 예규라는 건 뭐냐면 대법원에서는 최종 유권 해석이 판례로 나오듯이 국세청의 최종 유권 해석은 예규로 나오는데 그때 우리 국장님이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고지서가 세금 체납된 사람이 10년 전에 체납이 됐는데 지금 고지서가 또 나오잖아요. 10년 지난 뒤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러면 10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고지서가 나오면 시효 중단이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해요. 뭐 요즘은 세무 이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수도 체납 안내문이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뭐 고지서 납부 영수증 쭉 나오죠. 근데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고지서를 또 받으면 요때부터 또 시효가 중단에 대해서 또 시작이 된다 라고 인터넷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최초 한번 나갈 때만 법적으로 시효 중단이 효력이 있고, 두 번, 세 번
나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게 저 금융 채무하고는 틀리네요. 시효 그 중단을 따지는 그 기준이. 일반 그렇죠. 채권 채무 관계는 청구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든지 하면은 그때 다시 시작이 되는데, 하다가 중도에 시효가 중단되기 전에 다시 또 청구하고 또 소송을 통해서 또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근데 이쪽 세금 부분은 첫 번째 청구만 중단 소요로 인정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현금 납부한 데에서 시효 중단되는 게 아니고 고지, 독촉, 채고, 압류 이렇게 되는데, 고지, 독촉, 뭐 고지서 보내거나 독촉장 보내거나 이것은 그러니까 고지서를 만약에 2018년 1월 10일에 보냈다면 납부 기한이 1월 말입니다. 그러면 독촉장은 바로 2월 10일 날 독촉장을 보내면서 2월 말을 독촉 기한을 하고, 그러면 이제 독촉 기한이 지나면 비로소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압류가 가능한데, 그러면 시효 기간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 1월 달에 고지가 된 것은 독촉 기한이 2월 말이니까 3월 1일부터 시효 기간이 되는데, 압류되는 게 없다라고 한다 하면 2023년 2월 말 되면 시효 완성으로 납부로 소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효 중단되는 그 고지, 독촉, 채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압류가 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압류가 되면 빨리 체납처분 절차를 종결해서 압류 해제하면 해제한 다음 날부터 시효가 기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체납자인 경우에는 내가 압류되어 있는 게 뭐 비상장 주식이든 자동차든 뭐 부동산이든 이런 걸 빨리 공매해 달라, 체납처분 절차를 종결해 달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만난다면 그 사람들의 압류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걸 빨리 체납처분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압류 해제해야만 비로소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도 또 5년이잖아요. 그럼 해지 요청을 하면은 세무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해지를 해줄 수 있을까요? 해당 재산의 임의 처분, 아니면 뭐 해당 재산만큼을 현금 받고 뭐 이런 뭐 제도가 있나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럼 만약 도로다. 그럼 이 공시가가 100만 원이다. 그럼 100만 원 납부해주면 해지해주고.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답이 없어요, 솔직히. 그렇죠. 공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금액만큼 가액을 변상해 주는 거지. 파산면책제는 그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조세에서 이제 그런 게 뭔가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세무 조사라든 이런 쪽은 관심이 많지만 이쪽은 쓰레기 업무에 3D 업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도나 발전이 뭐 정교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납자가 계속 끊임없이 쌓이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해결해 줄까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 높여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두드리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제 동기가 본청 경제과장으로 있다 보니까 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뭐 37년 동안 근무하니 서로 얘기가 좀 되고 하니까 뭐 그래도 내가 전문가 입장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무시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지도 못하니까 이야기도 못하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내한테 준 선물이 뭐냐면 100만 원 미만의 캠코 압류 중지되어 있는 부동산은 다 압류 해제하라. 그런데 국회에 가서도 뭐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일자리위원회 가도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그 행정기관이 어쨌든 발빠르고 즉각적인 이런 이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뭐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못하지만 그게 이제 그 한계이긴 하지만 그나마 100만 원 미만의 공매 중지되어 있는 부동산은 압류 해제하라고 바로 보도자료 다 뿌렸어요. 뭐 그 뒤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너무 이제 고마운 거죠. 저는 뭐 제가 이제 그 인터넷에 이 친구에 대해서는 정말 영세불망 만사지 공덕비를 세워야 된다. 정말 훌륭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또 승진했어요. 국장을 승진해서 했는데 어쨌든 이 전문가들이 나서야 되는데 지금 국회에서도 조세통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올 봄까지 그 국회 재경위원장했던 조경태 그 의원, 뭐 제 고등학교 후배이긴 합니다만은 뭐 그도 이제 뭐 부산대 이제 건설 통합학교 이쪽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어쨌든 뭐 마인드가 서로 통합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 100만 원 저기 하는 거그 경기국장인 그분 결단에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또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이 그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계속 떠들고 왜냐면 그 친구도 어쨌든 그 정도 뭐 위치가 되고 뭐 어쨌든 뭐 자기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고 마인드가 있고 뭐 어쨌든 그 정도 되면 뭐 일하는 그 중추가 되니까 가능하죠. 하지도 못하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실무적으로 그 조세 소멸시효 완성된 건 얼마나 있습니까? 동의 자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없으면 제가 근데 이제 국세청에 제가 우리 뭐 후배들하고 뭐 밥 사고 이러면서 동의 자료 좀 필요하다 했더니 하는 말이 형님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새로 생성 못 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솔직히 그 국세청은 모든 지금 국민들의 예금을 다 볼 수 있잖아요. 당연하죠.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소멸시효 완성된 조세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전부 통장 없는 국민이 없잖아요. 그렇죠. 영어 통장도 전부 압류하거든요. 시효 완성돼서 납부임이 소멸된 사람 그러면 많습니다. 예. 결론은 많습니다만 통계 자료는 제가 볼 수가 없어요. 완성된 채권이 있어요. 많습니다. 아마 아까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 알아가지고 사전에 모든 예산을 안 놓고 그리고 그다음에 체납했겠지. 일반 국민들이 내 세금이 이게 소멸시효 완성됐구나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본인 스스로 네. 그러니까 세무서 놓고 해야지. 근데 이제 담당자 만나고 이게 참 정말 뭐 죽기처럼 힘든 뭐 그런 마음이겠지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그거 내 세금 못 내서 뭐 죽을 죄징은 아니잖아요. 그럼 자기가 경제 활동하고 자기가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기 스스로도 뭔가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실질법상 5기야 5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것을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네. 사이트도 하나 만들어서 협력을 해서 하면 많이 도움이 될 텐데. 맞습니다. 그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뭐 이런 자료도 사실은 뭐 그런 과정이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저걸 알아야 이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인데 근데 여러 가지 실정법에 이런 걸 이제 면밀히 이제 보고 이제 법을 테두리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법령 미비가 가장 크고 예를 들면 예금 압류를 했다. 그 150만 미만은 압류했다 하면 뭐 해제 바로 해줍니다. 금지니까 그 법을 그 위법한 행위를 했으니 그건 해제해 주지만 만약에 151만이 있다. 압류했다. 근데 10년 전에 압류했는데 풀어달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압류하고 추심을 안 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도 우리 국세징수법 통칙에 보면 추심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공무원의 명백한 과실 또는 고의로 해서 시효에 대한 이런 불이익을 줬을 때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 친정에 이렇게 너무 어필하기 좀 부담은 있지만 그렇지만 이게 너무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한번 한 건 정도는 뭔가 좀 모범 샘플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굳이 한다면은 민원을 내면 되겠네요. 체납자가 압류돼서 시효가 계속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제 대학원 동기가 이제 그 회계사 5년 하고 그다음에 또 40회에서 작년에 부장검사로 있다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금조부에 있었기 때문에 금융조세 쪽 잘 아는 친구라서 얘기를 했어요. 뭔가 이게 공무원의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직무유기 요거는 제 표현이 아니고 현직에 제 동기 국장 이 친구가 한 얘기인데 이건 공무원의 직무유기다. 이 친구가 몇 년 전에 이제 강남 세무서장 할 때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2000년도 이전에 체납되어 있는 체납자 인원 금액 2001년도 금액 인원 다 뽑아서 이거 풀어라 했는데 안 움직여요.
절대로 실무자들은 고위 업무하기도 바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전에도 제가 우연히 봤지만 본청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인천세무서 담당 직원에게 장기 체납자 축소 그 리스트 만들어서 주는데도 잘 안 움직여요. 그리고 제가 우연히 봤지만 어쨌든 그 친구도 뭐 2달 전에 그런 공문을 받고도 보고하는 당일까지 업무 처리 안 하고 설렁설렁 보고하는 이걸 내가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현직에 계속 계셨었으면 그런 일 다 해결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현직에 있는 분이 성향이 그렇게 좀 정의롭다 뭐 이런 분도 실제 그런 문제 복잡하게 되면 그 해결 못해요. 자기가 손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 계획서 10장을 보여주면서 장기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를 다 뽑고 하라고 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걸 풀어줬을 때도 감사원 문제가 안 되도록 감사원에 뭐 서기관한테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건 실무자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안 되면 잘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조세정의 차원이나 뭐 사회정의 차원에서 누가 이제 그 맞습니다. 현직에 있으니까 그런 팬을 아니까 네. 온 국민의 그 행복 추구권 뭐 이런 거 그렇죠. 반영해서 야 이거는 좀 불합리하니까 제도적으로 시행하자, 시스템적으로 시행하자. 그러면 그 세무 관련된 민원도 많이 줄어들고 이 더불어 이 사회가 저 행복해지지 않겠냐. 맞습니다. 그래봐야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걸 얘기를 하면 그 위에 있는 그 저기가 너 나가서 시민운동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뻔하지만. 그래서 그게 참 쉽지가 않다는 걸 알고 있고 그나마 아까 그 딱 해당 그 부서에 그 징계과정이 딱 있으니까 그나마 그 친구는 자기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잘한 거죠. 그 혜택 받은 사람이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해당되면 다 바로 압류 해제되니까. 근데 또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미만의 캠코 공매중지 부동산의 체납자 압류 해제하면 그때부터 또 5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세무행정도 선진화되어 있는 게 참 많은데 세무서별로 고증 신청을 작성해서 소급해서 5년 전으로 시효기산을 해달라. 왜냐하면 10년, 20년 전에 압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할 수 없지만 그 강남 사이에 이 친구는 그 친구는 표현을 그렇게 쓰더라고요. 뭐 저는 어쨌든 제 입장에 그렇게 감히 쓸 수 없지만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나 어떤 뭐 주심의 책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국가배상법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 변호사 그 친구는 적용되는 공무원이 없다. 판사가 아무도 그걸 가지고 공무원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런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실물자산이 없는 분이 오래 이제 체납이 돼 있었는데 네네. 소멸시효도 완성됐는데 자동으로 없애주진 않잖아요, 국세청에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은 네. 제가 100%는 모르지만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했던 분이 이제 아주머니인데 옛날에 이제 젊었을 때 사업하다가 체납이 뭐 몇천만 원 있었는데 네. 이 이제 그 금융채무 뭐 이런 거는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서 다 받았어요. 네. 그 받은 그 결정문 이걸 갖고 해당 그 청 가서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한참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이게 되니 안 되느니 뭐 이러다가 몇 달 걸려가지고 이제 그 저기가 없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풀리는데 뭐 1년도 걸리고 1년 6개월도 걸리고 쉽지가 않은데 또 어떤 경우는 또 이런 경우는 이 친구는 체납 세금이 8억이에요. 8억이 뭐 그동안 고생 엄청 많이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바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대발했더니 고지서가 나와요. 8억이. 그런데 이제 시효 중단 내역이 없다 보니까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했는데 이제 담당 공무원 만나고 오는 사이에 한 1시간 안 걸리는데 그 사이에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이스가 뭐 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쨌든 뭐 실정법으로 다 움직이기 때문에 어쨌든 다만 이제 세무행정 시스템이 뭐 그거는 나도 모르고 세무공무원도 모르는 부분이 있겠죠. 워낙 이게 조직이 거대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실정법에 맞춰서 이렇게 상담하시다 보면 좋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도로, 맹지, 하천, 뭐 상업지분 이런 압류된 부동산 안 사겠죠, 그죠? 이런 내용을 알면 자기 지인 통해서 사는 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 이거 평생 체납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가 안 되면 압류 유지가 되고 시효 중단이 돼서 평생 체납자가 된다라는 거고, 보험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추심을 해야 될 거잖아요. 공무원이 보험회사 이건 은행에 전화해서 돈 빨리 보내주시오 하는데, 이건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다른 뭐 가압류권자 이렇게 하면 뭐 은행에서 기다려 보시오 이래 되고, 뭐 그런데 가압류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저 세무공무원도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생각하면 그냥 포기. 그래서 보험도 마찬가지고 예금도 마찬가지고 추심 안 하고 방치된 게 너무 많아요. 그 통계 수치를 알면 답이 보이는데, 뭐 제가 대통령이라면 딱 통계자료 다 뽑아내야 하겠지만 제가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네. 통계자료를 보면 답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 캔코 공매 중지되어 있는 게 몇 건이냐라고, 인원이 몇 명 되냐고 제가 작년 여름에 공문을 보냈더니 처음으로 회신 받았어요. 거기에 공매 중지되어 있는 인원이 13만 4,824명. 근데 이건 너무나 놀랍다. 가족 4명 해도 한 50만 명인데 그 사람들은 공매 중지됨으로써 평생 체납자로 살아가는데 이거는 풀어야 되겠다라고 제가 계속 떠들고 다닌 거예요. 일자리위원회 가서도 제가 3천을 달라 할 때 이 14만 4천 명의 부동산을 200만으로 계산했을 때 2,600억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상담관과 이런 업무 용역으로 포함해서 3천을 달라고 했는데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이제 그래 됐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